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1회차에 시행한 품질경영기사 시험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 3과목인 생산 시스템에 대한 20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41번부터인가요? 3과목이니까요. 41번부터 한번 보시죠. 최근 들어 자주 그 구매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와요. 분산 구매 방식의 장점. 자, 분산 구매 방식과 집중 구매 방식이죠. 그래서 분산 구매했을 때 좋은 점, 거래처가 안정되어 있어 품질 관리가 수월해진다. 이거는 집중 구매 방식 중에 집중 구매 방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공장을 둘러싼 지역 사회와 좋은 관계를 창조 유지할 수 있고 지역 사회 경제에 기여할 수도 있다. 자, 이거는 어쩐가요? 이게 공장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창조 유지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맞는 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한번 다른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데에 더 정확한 답이 없다면 이건 좀 기여할 수는 있죠. 왜 그러냐면 분산 구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 개념이 하나의 공장을 집중으로 받느냐 아니면 여러 개의 공장을 갖고 있느냐는 명답이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매 활동의 평가가 치밀할 수 있으므로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게 더 정확한 답이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이 평가 구매 활동을 하는데 분산 구매를 하게 되면 나눠서 자기의 그 어떤 지역별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치밀하게 할 수 있어서 좀 그 성과를 얻을 때 그 효율적으로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해지겠죠. 요게 더 맞는, 이것보다는 더 맞는 답이 되겠네요. 회사의 요구를 집중할 수 있, 요건 집중 구매 방식이죠. 집중할 수 있어서 대량 구매에 따른 구매 단가 인하, 요건 집중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죠. 1번과 4번은 집중 방식. 요게 조금 애매했지만 이 문제를 보면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공장 밑에 다시 부공장, 공장이 여러 개 있다는 이거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관계는 집중 구매 방식에 어떻게 보면 집중으로 구매할 수, 분산 구매는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집중 구매 방식의 일부로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영역이었었죠. 그래서 3번이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분산 구매 방식과 집중 구매 방식의 특징들을 가지고 장단점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문제들이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분산 구매 방식에 대한 분산 구매 방식과 집중 구매 방식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해 이론편의 교재를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잡아두시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자, 42번. 2대의 기계를 거쳐서 수행하는 작업들을 총 작업 시간을 최소화하는 투입 순서를 결정하는 거. 자, 투입 순서를 결정하는 거. 이거 보고 자, 이렇게 해서 뭐는 거예요? 최소화 요런 것들을 보고 뭐냐? 존슨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존슨 법칙. 존슨 법칙이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죠. 중요한 걸로 자, 존슨 법칙이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각각의 공정별로 작업 소요 시간이 있어야죠. 작업자 순서, 납기 순서 아니가 이거는 뭐예요? 납기 순서 같은 경우에는 납기 우선순위 원칙 이런 것들을 쓸 때 이야기고요. 이건 존슨 법칙이니까 공정별로 작업 소요 시간이 있으면 두 개만 있으면 그 투입 순서를 배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존슨 법칙에 대한 것들을 말로 풀어서 문제를 하나 냈네요. 자, 43번 보죠. 각 부서별로 보전 업무 담당자, 부서별로 보전 업무 담당자를 배치했답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나눠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분 보전이 되죠. 부분 보전. 부서별로 나눴으니까요. 지역별로 나눴으면 지역 보전이 될 거고요. 한 군데 사면 집중 보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앞에서 문제에서 아주 쉬운 문제죠.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문제 풀 수 있겠네요. 각 담당자들을 배치했으니까 부문별로 배치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문 보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44번. 재고 저장 공간을 부문별로 두 칸으로 나누고, 자, 두 칸으로 나누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 칸으로 나누고 이 칸에는 운전 재고를, 아래 칸에는 죄주문점의 재고를 쌓아. 이런 걸 보고 해요. 투빈이라고 하죠. 더블빈, 투빈 재고 관리법. 더블빈, 투빈. 그래서 두 칸으로 나누고 하는 거. 아주 이거. 이번 그 생산 시스템은 아주 쉬운 문제들로 출제를 좀 해놨습니다. 자, 45번도 보죠. 표준 시간을 산정 기법 중에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하는 거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서 사용하는 기법. 우리는 표준 시간 산정을 할 때 테일러는 뭘 했어요? 수도버치를 갖고 했었죠. 그래서 수도버치법 그러죠. 수도버치를 가지고 표준 시간을 산정하는 데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초시계를 가지고 표준 시간을 산정했던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46번 한번 볼까요? 설비를 선정할 시에 표준표를 대량으로, 자, 표준표를 대량 연속 생산한답니다. 그러면 연속 생산할 게 뭐예요? 전용 설비네요. 전용 설비. 자, 유리한 거? 그게 바로 답이었네요. 전용 설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 자, 범용 설비 같은 경우는 노트별 생산을 한다든지 할 때, 노트별 생산 같은 거를 할 때 범용 설비를 많이 쓰죠. 그렇게 해서. 자, 47번 한번 볼까요? 작업자 공정 분석. 작업자 공정 분석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창고나 보정계 업무와 경로 개선에 적용한다. 그렇죠? 작업자의 경로 개선에 적용을 할 수도 있죠. 제품과 부품의 개선, 설계를 작업자 공정 개선이니까 제품이나 부품의 개선이나 설계는 이거는 아니죠. 사람하고 관련되는 일이 돼야 되잖아요. 작업자 공정 분석이니까. 자, 기계와 작업자 공정에 관계되는 법. 그렇죠? 작업자 공정 분석이니까 작업자 공정, 기계와 작업자 공정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작업 순서, 작업 동작 등을 개선하기 위한 거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제품이나 부품을 개선한다든지 설계를 하는 데 사용하는 작업자 공정 분석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48번 생산 시스템의 투입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투입 단계, 생산 시스템의 투입 단계. 자, 변환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이다. 요거는 뭐예요? 우리 공장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변환 단계 이야기죠. 변환 단계. 그래서 자, 투입 단계가 있고, 자, 자, 요게 트랜스포 단계. 그리고 변환 단계가 있으면 변환 단계가 있고, 얘가 인풋 단계죠. 그다음에 아웃풋 단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 요거는 변환 단계에 대한 이야기고, 필요로 하는 제어와 서비스를 산출하는 단계 변환 단계 이야기고요. 기업의 부가가치를 활동을 이루어지는 구조적 단계 변환 단계 이야기네요. 가치 창출을 해서 인간, 물자, 설비, 정보, 에너지 등이 필요한 단계. 그렇죠? 입력해 줘야죠. 그래서 이것들이 되죠. 왜 이렇게 이번 1회차의 생산 시스템의 문제를 이렇게 쉬운 문제로들만 구성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49번 문제 한번 보죠. 공정 간의 균형을 위해서 에러 공정, 자, 균형 라인 밸런스죠. 그 중에 에러 공정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거. 자, 이럴 때 하는 거 속하지 않는 거. 라인 밸런싱을 해결해야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기법을 갖고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대기행렬 이론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부하 거리법을 가지고는 우리 에러 공정을 해결하는 방법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러 공정을 해결할 때는 라인 밸런싱이 가장 많이 쓰고 있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기법들이죠. 에러 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대기행렬 이론 같은 것들을 해서 이거는 이제 교통 트래픽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쪽에서 할 때 대기행렬 이론을 많이 적용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부하 거리법은 거리가 뭡니다. 자, 50번. 라이트가 주장하는 채찍효과. 채찍효과. 야, 채찍효과, 라이트는 채찍효과에 대한 거. 요거는 뭐예요? 보통 채찍효과는 어디서 많이 써요? SCM에서 많이 쓰죠. SCM 같은 데서. 자, 이렇게 쓸 때 대책 방안으로 틀린 거 하는 거죠. 대책 방안으로. 변동폭을 감소한다. 리드 타임을 단축한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다. 불확실성을 증가하면 안 되죠.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야죠. 그래야만이 채찍효과의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4번이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네요.